예, 이번 기자회견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도 함께 앉아서 회견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도 계속 길어져서 저희도 그 내용을 계속 좀 지켜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두 분께는 지금 함께 본 총평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신기록을 갱신했죠. 2시간 반이 넘는 장장 시간 동안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100일 동안의 소회, 예. 또 상세한 보고, 또 앞으로의 비전,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아주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통령의 통합의지가 상당히 곳곳에서 강조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정상적인 국정을 이제 이뤄냈다 하는 부분,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느닷없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한국의 외교력이 엄청나게 이제 약화되었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했다 하는 그런 측면들도 강조하고요. 특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률을 이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주식시장의 반등을 통해서 국민의 부를 훨씬 더 늘리는 정부가 되겠다. 또 민생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특히 민생으로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기조 전환, 이런 점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특히 국민 통합 또 개혁의 강화와 함께 협치도 반드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서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전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 일단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의 어떤 그 취임 100일 동안의 어떤 성과 내지는 앞으로 했던 과제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하려는 이런 어떤 소통의 어떤 노력은 좀 많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력, 특히 도스태핑을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에서 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좀 문제 삼았는데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대조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오늘 장시간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총론적인 어떤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 지적을 비판을 할 것들이 많고 특히 여야 협치라든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치 발을 빼려는 그런 어떤 좀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한미 관계에서도 좀 명확한 지금 현재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구금이라든지 또 현재 어떤 관세 협상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 명확한 발언들을 좀 하지 않은 것들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투기 중심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이 급등할 조짐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적절한 금융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상당히 그 가열 열기를 진정시킨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금융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지를 거듭 밝히셨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가 거의 투기 수준으로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좀 편향된 투기 그런 문화나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또 건전시장의 활성화 쪽으로 이뤄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인 어떤 성장,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투기 자본을 건전하게 그 생산적인 투자 또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 특히 이제 외국에 주식 투자한 우리나라의 액수가 그 200조 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로 빠진 투자를 국내로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 특히 미래 산업,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데이터 산업 이런 그 핵심 주력 미래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까지 아울러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억제를 위한 뭐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정책을 잘 구사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은 부동산 투자에 좀 많이 몰려있지만 새로운 투자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런 것으로 떠오르는 것이 또 코스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코스피가 전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관련 내용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투자에 따른 어떤 수익이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경제 주체들이 판단할 몫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부동산 불패의 어떤 신화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중심의 어떤 부동산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좌파 진보 정부가 전통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권에서도 수요 억제를 일단 중심으로 하면서 특히 주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현재 부작용으로 결국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결국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요 관리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공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 어떤 수요 관리 그리고 공급 대책을 통한 안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그 주가는 결국은 우리 그 기업들의 실체적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 가격의 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경제 그리고 기업 체질을 강화를 할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법이라든지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옥죄는 어떤 법들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양산됨으로써 오히려 주가에 굉장히 발목을 잡히는 결국은 찬물 끼얹는 그런 어떤 결과가 도래하지 않을까 도출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또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죠. 그 관련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관세 후속 협상 이런 부분도 함께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 홍 전 의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명 좀 정권에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오거나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듣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가 25%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묶여 있고 15%로 내려오지 않고 있죠. 반면에 EU라든지 일본은 이미 15%가 확정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 지금 발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판이 결국은 세부적인 합의가 덜 됐다. 예를 들면 3,500억 불에 대한 어떤 투자처의 사용처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투자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부채, 미국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냐 하면서 부정을 하다가 그저께서야 대통령실의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 세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서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지아주에 구금된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자진 출국하는 형식으로 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전부 장관은 강제 추방이고 그리고
몇 명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더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기업 투자하는 데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한미 경제 협상, 간세 협상도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 하에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방문한 것은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 방어하러 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사인은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3대 원칙 하에서 반드시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인도는 더 큰 그 관세 정액 속에서 큰 이제 외교적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하에서 분명히 풀어낼 것이다 하는 점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밝혔고요. 특히 이제 조지아와 관련해서는 당황스럽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 미국이 동맹국이자 500조 넘는 투자를 약속한 최대 투자를 약속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쇠사슬을 묶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우회적으로 담아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은 그렇죠. 또 우리의 근로자들도 또 우리 L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에서 미국의 어떤 이민법이나 또 이민법을 또 상당히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현실을 좀 일부 간과한 측면도 있다 하는 그런 점도 동시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는 그런 원칙 하에서 조지아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아요. 과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아니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또 우리에게 단속은 단속대로 엄격한 것을 다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배터리 공장도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 설치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다시 받아줄 거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내일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그 근로자들, 전문가들을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기업의 불안이나 또 요구들, 고충들 이런 거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언급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하는 그런 그 배경을 깐 그런 그 언급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과 더불어서 곧 유엔 총회 연설도 앞두고 있고 10월 말 경주 에이펙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질문이 있었던 게 북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고집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특히 중국, 북한, 일본, 뭐 러시아 이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좀 관세라든지 하면서 좀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천안문에서 북중러 어떤 그 삼국이 강한 어떤 반서방 연대를 한 같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결국은 전통적인 미국, 일본 그리고 나토 등과의 어떤 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외교, 안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도 특히 이런 어떤 그 김정은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본인이 피스메이커 특히 또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나 싶고 앞으로 특히 이제 에이펙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역량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 미국,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좀 축으로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축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미국과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어떤 동맹 그리고 안보 의식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연장선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뭐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의 초청 또는 뭐 북미 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인 언급을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되어야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 예. 하는 냉정한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질서, 역관계 또 아주 솔직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꾸준히 하겠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불필요한 그 긴장 격화 뭐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불신이 더욱더 쌓이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 또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어떤 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 속에서 또 남북 대화 또 한반도 전체의 평화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장에 뭐 조급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구사하겠다 하는 그런 바탕에 둔 한반도 평화 노력 지속 뭐 이런 것은 아주 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언급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에이펙의 주최국이면서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AI 산업 육성 이것을 뭐 직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AI에 대한 국제 규범 이런 문제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특히 AI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소위 기계가 인간을 모든 것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것이 너무나 급속하게 발전하면 인류 문명에 대한 위협 뭐 이런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런 국제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산업 육성과 함께 AI 윤리 규범 뭐 이런 문제들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선언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밝혀서 앞으로 특히 AI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적인 부분 이후에는 어떤 질문이 나왔나 봤더니 이제 여야의 상황, 그러니까 여의도의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주권자 대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야 대표랑 오찬도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여의도의 상황은 또 녹록지 않아도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중재를 하려고도 보이는데 다만 지금 불과 얼마 전에는 또 민주당 안에서 당대표가 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 계시신 분으로서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좀 예. 좀 뭐 곤혹스러운 뭐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솔직하게 특검법의 합의는 본인이 특히 대통령실에서 뭔가 원내대표 쪽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갑자기 합의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본인에게도 좀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본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타협과 이 유연함, 대화 이렇게 표현을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치라는 것이 본질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내란에 대한 극복은 모든 국민들의 과제인데 그것을 어떤 일종의 뭐 타협 아닌 타협 또 야당의 일방적인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의 어떤 타협 이런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원칙을 상당히 오늘 강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의 일종의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지금 아침에 좀 표면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당 내의 어떤 이견 또 갈등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은 오늘 중으로 대통령의 저런 원칙적인 언급에 맞는 제대로 된 수습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야당과의 협치 뭐 파기다 뭐 또 합의에 대한 파기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당내 정리를 오늘 중으로 빨리 해내야만이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역설했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도 뒷받침이 되지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하루 이틀 더 끌다 보면은 사실은 이미 이견 노출이 지금 뭐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록 해소하지 못하고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 부담뿐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이 다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올라가는 와중에 동반 추락할 수 있다. 국정 지지도나 당 지지도조차 한꺼번에 다 동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당에서는 빨리 해소하면서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기자회견에 관련한 뭐 입장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민주당 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서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까지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당정 갈등, 명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부 검찰의 잘못이 있더라도 구더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간장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경찰의 어떤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당연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은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관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얼마 전에 이것을 단칼에 무시를 하면서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정강스크처럼 해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도전을 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모처럼 여야가 대통령이 이제 주관하에 그 중재하에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좀 훈훈한 모습을 좀 도출했고 그랬죠. 또 정청래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퇴로를 또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뭐 악수조차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마련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장동혁 대표와 이제 악수를 하면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를 도출했는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협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내란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협박 내지는 겁박하고 뭐 했던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월요일 날 그런 어떤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완전히 확 끊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엔 더 놀라운 어떤 뉴스가 나왔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원을 적정선에서 늘리는 이런 어떤 식으로 타협안이 이제 여야 원내 대표 간에 마련되는데 그것이 원내 지도 이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다르다고 정청래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이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당 지도부와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원내대표 간의 어떤 합의 내용이 의총에서 혹시 뭐 반발로 이제 무산되는 경우는 가끔 가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 지도부에 의해서 원내대표 양당 간의 합의안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없는 대단히 좀 이례적인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정 특히 명청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겉으로 완전히 표면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좀 수습하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 뭐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단히
지금 정청래 대표 이런 상황이라서 당스러워하면서 이런 것을 봉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오늘 대통령 이제 그 기자회견도 밝혔듯이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은 정부 주도로 한다 이렇게 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의 강성 지도부와 계속적인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 검찰 개혁이요.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검찰의 반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감정 배제하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뭐 홍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정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크게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는 원칙 다 합의했고, 자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이냐, 행안부로 산하로 한다. 다 이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요구했던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수용이 됐다라고 대통령은 인식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문제가 보안수사관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공소시효가 아주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고 해서 뭐 수사에 왜곡된 또 잘못된 수사 또는 편파 수사, 과거에 검찰이 했던 그 폐해적인 수사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안 수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보안 수사권을 어디로 두느냐. 또는 보안 수사 요청 권한을 두는 것이 또 합리적이냐. 막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만큼은 정부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검찰의 입장도 듣겠다 하는 그 검찰도 오늘 언급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앞으로 한번 개정이 되면은 이 법과 시스템이 전혀 한 번도 고치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한 정도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인식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 이제 밝혔는데, 앞으로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치밀한 논의한 결과 국무총리실로 가자라는 또 대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좀 조금 이제 물밑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좀 자제하고, 정부가 입법을 하고 난 뒤에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당정 간에 활발한 좀 논의를 압축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당정에 합의된 속에서의 야당을 좀 설득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오늘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